지난 3월 2일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국립공주대학교 2018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있었다. 여느 대학과 다름없는 입학식 풍경. 하지만 이 학교엔 4년째 총장이 없다. 대학에 총장이 없다는 것은 뭐 나라로 치면 대통령이 없는 것이고 배로 치면 선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수장이 없는 상태로 4년을 지내온 것이죠. 4년간 직무 대리 체제로 운영 중인 공주대학교. 이번 학기에도 기대했던 총장 임용이 무산되자 교수, 학생, 시민들은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지난달 22일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총장 장기 부재 사태와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피해보는 게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자 삭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총장의 공백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학생들. 대표적으로 학생회를 좀 이야기를 들자면은 이제 저 총학생회 말고 단과대 학생회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단과대 학생회 분들 좀 지원이 좀 미비하거든요. 그리고 많이 사라진 장학금 혜택 같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해외로 나가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도 이제 좀 많이 없어진 부분이고요. 전년도에 졸업한 학생들의 경우 이제 면접을 보는 데 있어서도 총장 이제 면접을 볼 때 총장이 없는 대학교를 나왔네요 라는 이제 말 한마디로 이제 면접을 시작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뭐 좋지 않은 인식에서 이제 면접이 진행된다는 점에 대해서 불편함을 많이 들었고요. 뿐만 아니라 대학 구조 개혁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아 정원이 10% 감축되는 등 대학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말한다. 충남의 유일한 국립대학교인데 이 국립대학교 수장을 4년 동안 이렇게 그 정부가 그냥 벼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그 국립대학이 지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개혁에서 우리가 씨 맞을 대학이 아닙니다. 이게 총장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준비가 소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씨를 맞고 뿐만 아니라 이 학내에 혼란이 생기다 보니까 교수들이 정말 연구하고 학생 가르치고 또 봉사활동 해야 되고 또 외국에 학술대회도 나가야 되고 할 일들이 많은데 지난 4년간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좀만 있으면 또 평가가 있거든요. 부족의 평가가 있는데 평가에서 저희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그럼 그때 이제 과 통폐합이라던가 아주 한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다 해결하냐는 거죠. 공주에 있는 유일한 대학인데 4년간 총장이 없다 보니 시민들도 크게 걱정하는 상황이다. 너무나 장기간 공백이 길어지다 보니까 시민들도 피곤하고 또 학생들도 또 손에 여러 가지 그런 피해가 또 있고 이런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죠. 뭐 이후야 막론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속히 안정화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다면 공주대는 무슨 이유로 4년 동안 수장이 없는 것일까? 국립대 총장 임용은 교육공무원법에 의거한다. 해당 학교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공주대학교는 6대 총장 임기가 끝날 무렵인 2014년 3월 총장 임용 추천위원회의 투표를 통해 1, 2순위 후보를 결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총장 임용 후보자 1, 2순위 모두 총장으로 부적합하여 임용 제청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총장 임용 후보자를 재선정해 추천해 줄 것을 2014년 7월 학교 측에 통보했다. 이에 1순위 후보자는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일단 그 선거 이후에 그 3월 20, 그러니까 2014년 3월 27일 선거를 하고 교육부로부터 7월 4일 날 임용제청 거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공문에 그 거부 이유가 전혀 명시되지 않은 채 통보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 절차에도 위배되고 선거 결과를 무시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소송을 했죠. 현재 1순위 후보자는
교육부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1, 2심 판결에서는 교육부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 없이 임용 제청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재판부는 김현규 후보자의 손을 들어준 것. 패소한 교육부는 대법원에 상고해 3년째 계류 중이다. 대법원에 이게 계류된 게 2015년 1월경인가 2월경에 교육부가 상고를 해서 지금 3년이 지났죠. 네, 그 사이에 정권도 이제 교체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 문제를 법률 대리인하고 상의를 해 보았더니 이제 그분께서 대법원 판결이 좀 힘들 거라는 당장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교육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임용 제청을 거부해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총장 공백 사태를 맞은 학교는 공주대를 포함해 모두 9곳.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제 뭐 밝혀도 그만 안 밝혀도 그만. 왜냐하면 이것은 재량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이유를 밝힐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난 정부에서 이 사유를 안 밝힌 거는 그건 정말 이 국가와 대학의 관계에서는 진짜 이 바람직한 거는 이제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다면 이 4년 가까운 이런 총장 공석이라는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문제가 장기화되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월 새로운 처방전을 내놓았다. 대학의 자율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국립대 총장 임용 제도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한 것. 3단계 절차를 살펴보면 전임 정부 때 특별한 이유 없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기존 후보자들을 재심의하고 후보자가 적격일 경우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후보자를 임용 제청하거나 재추천받기로 했다. 이후 총장 공석인 학교 9곳 중 5곳이 새 총장을 맞이했다. 공주대의 경우 교육부가 재심의해 1순위 후보자는 적격, 2순위 후보자는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학교 측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물은 것. 이에 교수회 회장과 총학생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2014년 공주대학교에서 총장 후보 1순위자, 2순위자를 교육부에 추천한 것은 그 후보를 총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사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재심의하여 적격 판정된 1순위 후보자에 대해서 구성원들의 의사를 다시 묻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2014년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비민주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총학생회도 적격 판정을 내린 후보자를 다시 평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전시행정이라며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를 규탄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이제 총장 장기 부재 사태 3단계 방안 중에 이제 다시 이제 후보자들을 다시 심사를 하고 두 번째로는 학내 의견을 묻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뽑힌 후보자를 가지고 다시 이제 학내 의견을 물어보겠다라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이나 뭐 다른 단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되게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지금 좀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학내 갈등이 지금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반대에도 공주대 대학본부 측은 설문조사와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고 투표 결과 후보자 재선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대학본부는 행정집행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행정적인 게 교육부에서 내려오면 그거에 따라서 운영하는 그런 입장이라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듯 교육부는 1순위 후보자를 적격 판정 내렸지만 대학 구성원들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의견이 나뉜 상황이다. 교육부는 공주대와 같이 학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나머지 대학들에 대해서 직권으로 임용 절차를 진행했다. 총장 공석 40개월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1순위 후보자 유순호 교수를 임용하고 총장 공석 35개월인 전주교육대학교는 2순위 후보자 김우영 교수를 임용해 총장 공백 사태 종지부를 찍었다. 공주대학교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임용제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등
관련 쟁송으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임용 결정을 또다시 연기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결정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1순위 후보자는 주장한다. 방통대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에서 패소한 상태에서 방송통신대 1순위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인데 거기는 이번에 임명을 하고 저희는 임명을 하지 않아서 이게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 거 아닌가. 법리 다툼이 이어지는 똑같은 상황에서 교육부는 왜 방송통신대학교의 임용만 진행한 것일까? 공주대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의 구성원들이 합의된 절차에 따라서 그 어떤 새로운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그 공식적인 의견을 고문으로 저희부에 제출을 하신 상황이었고요. 네. 방송대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 간에 구성원 간에 그 합의된 의견 자체가 저희 쪽에 제출이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주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구성원들이 새로운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소송에 걸려있는 그런 대법원의 계류적인 소송이랑 관련돼서 법적으로 쟁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제 공주대의 경우에는 지금 연기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립대 총장 임용. 이로써 교육부는 새 정부에서도 부적격을 받아 후보자 추천이 필요한 광주 교육대학교, 법리 다툼을 하고 있는 공주대학교, 이 두 곳의 총장 임용만을 남겨놓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총장을 임용하지 않아 갈등을 빚었던 대학이 9곳이라는데 임용 제청을 하지 않았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지난 정부에서 임명 제청 거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총장 후보자가 지난 정부의 비판적인 것이 그 이유가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정부가 총장을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내 구성원들 간에 갈등이 시작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공주대는 어떤 상황입니까? 네, 현재 구성원들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입니다. 후보자를 선정한 2014년 간선제 방식부터 의견 수렴 주관 기관까지 의견 다툼이 팽팽한데요. 교수회의 교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공주대 구성원들의 다양한 입장들을 들어봤습니다. 학내 이견으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공주대학교. 그 감정의 골은 2014년 후보자 선정 때부터 생기기 시작했다. 국립대 총장 후보자 선출은 추천위원회를 두는 간선제 혹은 직원들이 합의한 방식의 직선제로 이루어진다. 전임 정부는 간선제를 택한 국립대학에 재정지원 사업 가산점을 주는 등 간선제를 유도했다. 간선제는 해당 대학의 교직원, 학생과 외부 인사로 구성된 60명 이하의 추천위원들이 총장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 2014년 공주대 역시 선거인단 49명의 총장 임용 추천위원회 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했다. 당시 1순위 19표, 2순위 16표로 1순위 후보자가 과반에 미달된 상황. 일부에서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소한도 총장이 될 사람은 과반 득표가 돼야 된다. 이래 대표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 대학만, 다른 대학은 다 과반이 된 겁니다. 우리 대학만 과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된 거거든요. 이러한 문제 제기에 교수회 회장은 반론한다. 총장 후보는 한두 명이 아니고 많게는 5명, 6명도 나옵니다. 교수들은 지지하는 후보자가 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총장 후보 선거를 치르면 보통 1차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2차, 3차, 4차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후보, 1순위 후보를 놓고 구성원들에게 다시 이 후보를 총장 임명하는 거 찬성하느냐 묻는다고 하면 당연히 과반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간선제가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투표 방식이라고 말한다. 지난번에 간선제가 뽑혔단 말이죠.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교육의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국립대학들이 간선제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로또 총장이다 하고 이야기할 정도로 50명이 모여서 그 중에서 이번
이랬으니 대학교에서는 19표인가 얻고서 이제 되셨단 말이죠. 근데 19표를 얻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학교랑 아무 상관없는 뭐 예를 들면 뭐 지역사회 무슨 뭐 공무원이라던가 아니면 무슨 뭐 이런 분들도 다수가 들어와서 투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구성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민주적 절차를 거친 구성원들의 의견이라고 말한다. 2014년 선거 결과는 합법적인 선거 결과입니다. 1순위 후보, 2순위 후보를 교육부에 추천했었는데 그 당시 교육부는 뭐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총장 후보를 재선정할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렇듯 후보자 선정부터 갈등을 빚어온 공주대학교. 그 단초를 제공한 것은 총장을 간선제로 뽑지 않으면 재정 지원상 불이익을 주도록 했던 지난 정부에 있다고 토로한다. 지난 정부에서 국립대학을 길들이기 위해서 그런 실시된 그런 총장 공모자입니다. 이미 많은 교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 가운데 우리 대학은 국립대학 구조개혁 그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어떻게 보면 반강압적으로 도입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 방식은 어떻게 본다면 거의 구성원들 의견보다는 위로부터 임명되는 이제 이런 그 확률이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고, 저희 이제 사회가 바뀌었으니 새로 뽑아야 되지 않느냐, 당연히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총추위 방식도 결국은 결국은 국가가 뭐 강요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대학이 어쩔 수 없이 받아가지고 스스로 결정한 사안이면 그 결과를 또 존중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입장에 쓴다면 이제 그 1순위자를 임명해야 된다라는 이런 두 가지 논리가 사실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정말 어떤 것이 더 우위에 있느냐, 이게 참 판단하기가 아주 어렵다 보니까. 반목과 갈등으로 학내 혼란을 야기한 총장 임용 문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장기화된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에서 해결 방안으로 뭐 직권 발동해서 그 3단계안을 만들었고, 그 적합으로 이번에 내려왔고, 적합이라고 내려온 거는 발령을 그냥 내는 것보다는 그 4년 정도가 지나서 적합이라고 판정이 되더라도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드시 물어서 그 후유증이 없이 구성원들이 그 받아들이는 그런 총장을 발령 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취지로 교육부가 만들었다고, 그 방안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는 개선 방안을 적용해 공주대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전임 정권 때 이유 없이 임용 제청 거부된 후보자를 재심의하고 1순위 후보자를 적격 판정 내렸다. 이후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시 물었는데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구체적 절차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학내 혼란이 심화되었다. 이런 상황에도 대학본부는 의견 수렴 관리 주체와 방법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교육부의 3단계 조치 방안이 발표된 이후에 구성원들에게 물었어요. 네. 그때 그 학생들은 이제 못 물어봤지만은 교수, 조교, 직원 80.9%가 참여를 했어요. 네. 그때 과반수 이상 참여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하자라고 결정을 미리 해놨어요. 대학본부는 행정을 수행하는 기구일 뿐 구성원의 대표 기구가 아니므로 본부 측이 설문조사한 것은 원천 무효라고 교수의 회장은 주장한다. 구성원 여론조사는 교육부로부터 공문이 내려오기도 전에 대학본부가 일방적으로 강행을 했습니다. 총장 후보 선정과 관련해서는 대학 내에 공식 기구인 총장 후보자 선정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총장 후보 선정과 관련된 업무의 공식 기구인 총장 후보자 선정 관리위원회에서 구성원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뭐 여론조사라든가 구체적인 여론 구성원 의사를 묻는 절차, 방법 등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총장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가 주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 본부가 총장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 행위를 한 것입니다. 1순위 후보자는 교육부 입장에 반대하며 법원에 온라인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에 이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그 당시에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게 그러한 그 투표는 사실 교수회나 선거관리위원회, 객관적인 어떤 이 중립적인 위치의 그 기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데, 본부가 이걸 관리하겠다고 하니까 마치 시청이 시장을 뽑는데 거기서 선거 관리하겠다는 말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건 안 된다 해서 이제 법원에다가 신청을 했던 거고. 대학 본부 측은 설문조사를 근거로 온라인 투표를 강행했고 약 88%가 후보자 재선정에 답했다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온라인 투표는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고요. 다만 투표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하는 거, 교육부에 보고하는 거에 대한 법원의 조정 문안이 상식적이지 않아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경정 신청을 하고 대법원에 특별 항고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교육부에서 예수이자를 수용할 건지 수용하지 않고 재선정하겠는지 이 두 가지 선택지를 줬어요. 그래서 두 가지 선택지를 답할 수밖에 없었죠. 이에 교수회 회장은 법원 조정 결과를 무시하고 합의되지 않은 의견을 일방적으로 전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정의 또 주된 내용은 구성원 온라인 투표 실시 결과 교수, 직원, 조교, 학생 4집단 중 3개 이상의 집단에서 총장 임명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나오면 교육부에 총장 임명 찬성으로 회신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결과가 나오면 교육부에 구성원 간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회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학 본부는 1순위 후보자의 총장 임명을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교육부에 회신한 것이죠. 이번 개선 방안으로 교육부는 적격, 학교 측은 새 후보자 선출이란 반전 카드가 나오면서 공주대 총장 임명은 사법부의 심판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 행정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국립대학교. 제작진은 직선제로 새 후보자를 선출하는 광주교육대학교의 사정은 어떤지 찾아가 봤다. 우리 대학의 경우에는 아마 지금 1년 6개월인가 1년 7개월인가 공백 기간이 될 겁니다. 6개월 예. 그렇게 되는데 이제 처음에 지난 정부 때 교육부에 이제 추천을 했는데 여하튼 총장 임명이 되지 않고 새 정부로 이제 넘어왔어요. 두 분 후보자 다 부적격으로 판정을 내려서 두 분 다 뭐 속 내막은 알 수 없으나 하여튼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났고, 새로운 제도로 가자는 방향으로 나왔고, 이제 그것이 오늘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광주교육대학교는 간선제로 선출한 후보자가 새 정부에서도 임명되지 않자 직선제로 바꾸고 관련 규정과 시행세칙을 마련했다. 투표는 광주 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받아 진행한다. 공직자 선거법에 따르면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예를 들면 농협조합장 선거 같은 경우도 선관위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대학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협약을 통해서 이제 등록부터 교육부터 설명회 이런 것은 이제 그쪽에서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예를 들면 교내에서 홈페이지 운영, 그 다음에 이제 그 홈페이지에 올릴 어떤 자료 검토 이런 작업 등은 총장 임명 추천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선제 전환 이후 구성원 간 투표권 비율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광주교육대학교. 현재 교수 73%,
학생 13%, 직원 14%의 비율로 합의됐다. 지난 선거 때부터 학생들의 의견 없이 마음대로 총추위에서 선거하는 이 제도 자체를 비판을 했고, 총추위가 회의록도 공개를 안 하는 밀실 속에서 이런 회의를 진행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학생들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된 선거를 실시하라고 정말 작년, 재작년부터 주장을 해왔고, 이렇게 직선제 전환이 결정된 이후에도 학생의 비율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된다. 학생이 편하게 선거할 수 있게 방학 중에 실시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의견 개진을 해왔습니다. 총학생회장은 학교의 주인인 학생에게 앞으로 더 많은 의사결정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고 있다. 학교의 중요한 사항은 교원의 합의에 대해 대학 교원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러한 것들이 학교의 중요한 결정 사항을 대학 교원들뿐만 아니라 교직원 선생님들, 저희 학생들,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총장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총장 후보자 선정에 있어 간선제와 직선제는 둘 다 장단점을 갖고 있어 여전히 갑론을박하는 상황. 해답은 없는 것일까? 직선제는 뭐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직선제로 인한 폐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간선제가 이제 도입이 된 거고, 간선제는 또 이제 직선제로 해서 확보하는 그런 자유를 또 대학이 누리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논의가 전개가 되는 건데, 제도를 어떻게 잘 운영할 건가, 그리고 구성원의 의견을 어떻게 잘 반영한 제도를 만들 건가, 거기에 이제 초점이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뿌리에 있어서는 대학이 스스로 자율에 맞춰서 결정권을 잘 행사해야 되고, 합리적인 총장 선출 방식이 뭐냐, 이것을 좀 구성원들이 합의를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선행돼 있다면 아마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임재홍 교수는 국립대 총장 임용 문제의 합리적 해법으로 미국의 한 사례를 꼽는다. 여기서는 자, 우리 대학이 요구하는 총장의 이미지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 이미지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자, 먼저 어플라이 좀 해달라 해가지고 학교 측에서 먼저 제안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제안에 따라서 자, 그 이미지에 맞춰서 이제 자기가 대학을 어떻게 이제 운영해 나가겠다라는. 국립대학이 자율성을 가지고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사람을 학교의 수장으로 선출해야 하는지 심도 깊게 고민해봐야 할 때가 아닐까. 교육부가 지난 8월 대학의 자율권을 확대한다는 이유로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시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 추천이 3년 이상 경과하였기 때문에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과 2014년 구성원들 간 합의로 추천한 적격 후보를 구성원에게 다시 묻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는 전임 정부의 잘못을 학교 측에 떠넘기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사법부의 심판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대법원의 판결이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이 판결의 경우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보다 지체되는 상황입니다. 첨예한 대립으로 사법부 역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조속히 해결돼서 구성원들 간의 상처가 아물고 공주대학교의 캠퍼스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권승주 PD 수고하셨습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 사태에 대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건 공주대학교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이 공주대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